원방부터 또 시작하게 됩니다. 네. 얘들아, 도형의 방정식이 뭐라고 했지? 도형의 방정식 5글자잖아. 자취의 방정식. 그렇지. 다른 5글자로 바꾸면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이 항상 뭐라고? 자취의 방정식. 얘들아, 원이 뭐예요? 원이? 뭐야? 원이 뭐야? 도형. 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그렇지. 원의 정의가 뭐예요? 한 점. 얘는 고정점이지. 그래서 얘를 정점이라고 불러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원 그릴 때 어떻게 그리니? 원 그릴 때 그냥 대충 이게 동그라미 그리면 이게 타원이 되기도 하고 좀 이상하잖아, 그지? 정확하게 원이 안 되잖아. 근데 정확하게 원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지? 컴퍼스. 그렇지, 컴퍼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지. 컴퍼스라는 도구가 뭐예요? 이렇게 딱 거리가 딱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하나가 뾰족해가지고 딱 이렇게 찍어놓고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 그지? 여기는 여기가 연필이었단 말이야.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다 똑같은 점들만 다 찍어주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원입니다. 얘가 원.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정점을 봐봐.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고정점. 여기 얘를 A, B라고 해볼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원에 내가 뭐가 궁금하다고? 방정식이 궁금하다고. 그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그 점들의 자취, 이 점들의 자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점을 내가 항상 x, y라고 이렇게 놨었잖아, 그렇지? 똑같아요. 여기는 요 한 점, 내가 p라고 생각해 볼게.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얼마가 되는 반지름 r이 되는 이런 원입니다. 반지름이 영어로 뭐예요? 레디. 반지름 영어로 뭐예요? 이거 맞나? 이거 맞지 않아? 레이쇼 아니야, 레이쇼? 아니야? 몰라? R이야, 아무튼. 그래서 R이야. 그렇죠? 이제 레이쇼 맞을 거야. 아마. 정색이 안 나와 있니? R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네.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는 얘를 가지고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애잖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R입니다라고 많이 썼잖아요, 여태까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뭐 해주면 되겠어요, 얘들아? 그냥 자취의 방정식 그냥 간단해, 너무 단순하게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만들면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뭘 시키고 있어, 우리한테? 뭘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뭐다? R이다를 시키고 있잖아. 맞아?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 사이 거리가 R이구나라는 식을 하나 써주세요. 그게 원의 방정식일 겁니다. 끝이야, 그게. 봐봐. 그리고 얘랑 얘 사이 거리는 뭐가 돼요? x-a 제곱 곱하기 y-b의 제곱 루트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뭐가 됩니다? R이 됩니다. 근데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좀 보기가 싫잖아, 그지?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결론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뭐가 됩니다? R 제곱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떠올려보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뭐랑 뭐가 필요했어요?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했었지. 그럼 원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뭐랑 뭐가 필요할까? 두 점. 두 점이 필요해. 얘들아, 봐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 너희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혹시 이런 거니? 선생님이 지금 고민에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난 시간에 자취의 방정식 얘기만 주구장창했는데 결국 이해를 못 시킨 것 같아서 선생님이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 도대체 이걸 이해를 못할까? 근데 봐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잘 봐봐. 선생님이 한 점을 딱 찍었잖아. 그럼 얘는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자취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취라고 하는 점들이지, 점들.
선생님이 점들 여기는 이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을 내가 다 관찰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점들이 몇 개일 테니까. 무수히 많을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점 하나를 찍어서 여기는 이 x, y라고 하는 이 x랑 y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x, y 값들을 내가 하나씩 다 구했을 때 그 점들이 여기는 이 점들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모든 점들의 대표인 점 하나를 찍은 것뿐이지 여기는 얘만 가지고 생각하겠다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점을 내가 x, y라고 잡았어도 지금 여기는 이 방식, 이 식 성립하겠지. 여기는 얘를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했어도 여기는 이 식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점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처음에 만들고 싶었던 여기서부터 거리가 r만큼씩 떨어져 있는 그 모든 점들이죠. 이 모든 점들을 다 대변하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식이 되는 거야. x랑 y의 관계 식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 이게 직선이잖아, 그지? 여기는 얘를 내가 식으로 나타내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해? 봐봐, 한 점. 여기는 얘를 내가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해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딱 한 점만 딱 찍어. 대충 하나 찍어. 거기 있는 걔를 내가 x, y라고 놔봤어요. 그럼 어떤 식을 만족하는? 얘는 어떤 식으로 만족하는 거야? 요거 두 개를 있는 요 선분의 뭐가 기울기가 다 m이군요. 이걸 만족하는 애들일 거 아니야. 이 점들은 어떤 점을 찍어도 이거분의 이거는 어떤 점을 찍어도 이거분의 이거는 다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기울기가 다 m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 기울기를 직접 구해봐요. x-a분의 뭐가 됩니다? y-b가 됩니다. 걔가 뭐가 됐어요? m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뭐가 돼요? y-b는 뭐가 돼요? m의 x-a가 돼요.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 표준형이 딱 나오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조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 등식을 하나 만족시키는 x, y의 관계식이 결국 자취의 방정식이 되고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그냥 뭐 하고 있어? 우리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있단 말이야. 얘를 외워서 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되나 보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형의 방정식이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오케이? 다시 여기 있는 얘가 직선의 방정식도 뭐라고요? 하나의 자취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어떤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분의 이거가 다 m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직선, 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그 점들을 모조리 다 모아놓은 게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방정식이 되는 거. 그 방정식이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요? 접선의 뜻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이런 뜻이.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그냥 한 점점 a, b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어. 거리가 같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죄다 모아보잖아. 그럼 걔가 뭐라고? 원이라고. 그 원의 방정식은 뭐겠어? 여기는 얘랑 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하나를 대표로 딱 찍고 걔를 x, y라고 놨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이기만 하면 된다며.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방정식을 하나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봤더니 얘가 된 거고 거기는 얘가 되는 거고. 그래서 XY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걔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 또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름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 감 잡히니? 똑같아요. 그냥 너가 수아이가 이해했던 그대로 선생님 설명한 거야? 2% 정도 생각했어요. 2%일 줄 알았어. 그럼 이제 그때가 몇 프로 됐지? 한 80% 정도 됐나? 82% 정도 되겠네요. 좋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18% 나머지 18% 한번 채워봅시다. 그렇죠? 자취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됐지? 일단 봐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지금 대화 주제, 개념 주제는 뭐야?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뭐가 되네? r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는 이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봐봐. 얘는 지금 a, b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한 정점.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원에서 뭐라고 불러요? 원에서 여기 있는 이 점을 뭐라고 불러요? 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심이 뭐가 되고 중심이 A,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뭐가 되고 반지름이 뭐니? 요 점에서 중심에서부터 여기 있는 한 점까지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반지름이 뭐가 되는? R이 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 방법대로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야. 대신에 이렇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는 좀 하고 가자. 알았죠? 직선의 방정식도 그냥 표준형, 일반형 그냥 외웠잖아. 걔가 직선의 방정식이다를 그냥 너희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지. 걔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었어. 그치? 근데 좀 전에 사실 다시 설명해주면서 이해가 조금 됐을지도 몰라. 맞아요? 안 됐을지도 몰라. 어쨌든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만 해보자. 알았죠? 한 번만 해보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선생님이 항상 뭘 강조하냐면 어떤 개념을 하나 배웠을 때 있지. 어떤 개념.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며? 얘가 된다며 라는 사실을 배웠다면 우리는 뭘도 배운 거야? 얘는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군요. 거꾸로 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 훈련도 해야 돼요. 하나를 배웠으면 얘가 얘다가 똑같은 개념이니. 오케이? 이 두 개만 잘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그 중에서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 중에서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오케이? 얘를 표준형이라고. 그 다음에 봐봐. 중심이 제일 기본적인 형태를 봐. 중심이 A, B야.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뭔 소리야? 맞잖아. 0,0이야. 오케이? 중심이 만약에 원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R 똑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난 이걸 통해서 내가 원의 방정식 하나 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뭐가 될까요? x-0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y-0의 제곱이니까 y 제곱, r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얘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다시 얘를 통해서 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중심의 좌표가 0,0이구나. 반지름의 길이는 R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너희가 완벽하게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는 얘를 가지고 기본형,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봐. 우리 이런 거 기억나요? 자, y는 a의 x-m 전체 제곱 더하기 n 이런 꼴로 주어진 걸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렀었어. 맞아요? 표준형이 불렀었어. 그리고 여기는 얘를 다 뭐 해놓네? 전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놓은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렀었어? 일반형이라고 불렀었어. 그치? 얘를 가지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우리는 그냥 얘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해석하자라는 의미에서 얘를 보자마자 대칭축의 방정식 정도는 바로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런 것도 써줬던 것 같아요. 다 기억나죠? 맞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를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해봐.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y제곱 y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by의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얘를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써버리면 오케이? 여기는 얘는 x, y에 대한 무슨 차순, 내림차,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 거잖아, 그지?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x의 제곱에 더하기 y제곱 먼저 쓸게요. 더하기 a의 x에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 이걸 가지고 일반형이라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본형은 알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표준형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얘가 0,0이면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는 얘만 제대로. 그러니까 표준형이랑 일반형만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완전적으로 걸로 묶으면 얘가 되는 거지. 됐습니다. 얘를 잠깐 들어볼게요. 봐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있었어.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그럼 일단 첫 번째 너희가 해야 될 일, 여기서 너희가 해야 될 일 뭐야? 그렇지, 해석. 저 식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해석해야 되는 거 뭐예요? 첫 번째, 그렇지, 중심의 좌표가 뭐구나? 1,2구나. 오케이?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뭐구나?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가 4구나. 4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일반형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y의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1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고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다. 여긴 얘가 뭐라고요? 원의 일반형 방정식. 이 형태를 잘 기억해놔. 봐봐. x제곱 하나 있고요. y제곱 하나 있어요. x제곱 하나 있고 y제곱 하나 있어. 그 다음에 x에는 뭐가 붙었는지 몰라. 아무거나 다 붙을 수 있어. 그 다음에 y에도 뭐가 붙었는지 몰라. 그럼 상수항이 존재해요. 이렇게 생긴 애가 뭐라고요? 원의 방정식입니다. 다시 이렇게 생긴 애가 뭐라고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형이라고 표현하는 애지. 봐봐.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봐봐.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입니다라는 이런 식을 바라보면 얘가 직선이다 아니다 판단이 되죠? 맞아요? 직선이잖아. 직선은 일반형 방정식이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아 이거 원의 방정식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지울게요. 다시 이렇게 지울게.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야? 얘를 통해서 얘를 내가 표준형 방정식으로 바꿔볼게요. 항상 봐봐. 일반형 방정식은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치? 정의랑 좀 멀어져 있는 애야. 왜? 일반형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전개해서 그냥 내림차순 정리해 놓은 거야. 일반형이라는 건 항상.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해석하기가 힘들어. 일반형으로 줘서 해석하기 힘들어. 뭘로 바꾸면? 표준형으로 바꾸면 해석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2차 함수도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했었고, 맞아? 그 다음에 뭐도? 직선도, 그치? 직선도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했었고, 맞아? 원도 마찬가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거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그럼 가보자. 요거 가지고 내가 표준형 만들고 싶어. 그럼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x 먼저 써놓고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y 먼저 써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1은 이쪽으로 넘겨서 11입니다. 이렇게 일단 쓸게. 뭐 할 준비를 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 만들 준비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하니? 그렇지? 더하기 1이 필요하겠죠? 그래 완전 제곱식 될 거 아니야? 여기 뭐가 필요해? 더하기 4가 필요하지? 그러면 좌변에 뭐 더했어? 5 더했네. 그러면 우변에도 5 더해주면 되겠지? 즉 정리됐다 그지? 다시 얘는 그럼 뭐가 돼요? x-1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y-2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얘는 16이니까 4의 제곱이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내가 그냥 표준형으로 바꾼 거예요. 할 수 있겠지?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니까 이제 또 뭘 할 수 있다? 해석을 할 수 있다. 그치? 첫 번째 중심의 좌표가 보다 1,2다. 반질. 두 번째 반질이보다 4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다음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플러스 11이었다고 생각해. 오케이? 얘가 만약에 플러스 11이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1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넘어간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6이 돼버렸어. 근데 얘는 지금 x랑 y는 실수거든? 그렇다면 실수 전체의 제곱. 그럼 실수 전체 제곱 2개 더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허수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원이 반드시 성립할 조건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얘가 원을 만든다? 그건 아니라는 소리야. 오케이? 봐봐. 얘네들은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결과를 한번 생각해보자. x제곱 다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k 이런 형태까지 변형을 했다고 쳐봐. 여기는 얘를 내가 잘 변형해서 여기까지 변형을 했어요. 지금 이런 식까지 변형을 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k 값이 뭐면 k 값이 양수여야지. 그래야지 반지름이 뭐가 됩니다? 반지름이 루트 k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k라는 값이 0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반지름이 얼마였다는 뜻이야? 0이었다는 소리야. 이게 원이야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그럼 반지름이 만약에 음수였어요. 반지름이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거는 반지름 자체 내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제 원이 생깁니다라고 실원이라고 해요. 실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실제 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여기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허원이라고 해요. 허원. 오케이? 여기는 얘는 지금 봐봐. 어떤 점에서부터 반지름이 그냥 0이래. 그런 거는 그걸 만족하는 점은 딱 하나밖에 없겠지. 그냥 요 점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점원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전원. 미안합니다. 그걸 하고 싶었어. 어쨌든 얘를 가지고 점원, 실원, 그다음 허원. 그냥 원이 될 조건을 구해주세요. 당연히 실원이 될 조건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완전 제곱식을 잘 변형을 해가지고 이쪽을 만들었어. 여기 있는 얘가 양수여야지 걔가 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것만 잘해주면 돼. 원의 방정. 원이 무조건 다 된다? 그런 보장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볼게요. 봤어요? 자, 저기는 저 실원, 점원, 허원 이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얘들아, 만약에 x-1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y-2의 전체 제곱은 4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얼마구나? 2구나라는 사실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 여기서 실수 되게 많이 하는 거. 요거. 그치? 반지름이 4다라고 착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뭔가의 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거기 있는 걔가 반지름인 거야. 오케이? 얘가 혹시라도 뭐였으면 3이었으면 연희가 좀 전에 질문한 거죠? 저렇게 된다면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루트 3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어. 그 다음에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0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어. 이거 4로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거는 사실 뭐냐면 너희가 어디서 배웠던 거냐면 부정방정식에서 배웠던 거야.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기억나요? 뭔가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 0 되는 거 만들어가지고 얘가 0입니다. 얘가 0입니다. 얘가 0입니다. 라고 해서 그거 만족하는 거 1,2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점 원인 거야 사실은. 아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 점 하나만 딱 찍어 놓은 거잖아. 그 점은 뭐야? 1,2라는 이 원의 중심이 될 거예요. 점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걸 만족하는 애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좌표 평면상으로 들어왔어요. 수직선까지만 들어와도 수직선만 들어와도 수직선 안에 표현되는 수는 몽땅 다 실수들이에요. 실수들이야. 허수가 들어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허수는 뭐였어? 대소 비교조차 할 수 없었어. 왜? 크기가 정해지지 않거든. 기억나요? 그죠? 그러니까 수직선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좌표 평면이잖아. 그지? 얘네들 다 실수 범위에서 자동으로 제한이 걸려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함수 얘기를 할 때나 다시 봐봐. 방정식 얘기할 때랑 함수 얘기할 때는 상황이 방정식은 기본 전제가 전체 수체계 중에서 복소수를 전체 수체계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방정식이야. 근데 함수부터는 그냥 실수 전체로 바뀌어버려요. 왜? 함수 그래프라는 게 있지. 맞아? 거기는 걔를 그래프로 표현하려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다 실수들이 돼야 돼. 그리고 예전에는 복소수를 이용한 함수가 있었어. 그 복소 함수라고 했었거든. 오케이? 그래서 복소 평면 같은 거 하나 그려가지고 복소 평면에다가 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 너희 교육과에서 빠졌어요. 선생님 때 배우던 거. 10몇 년 전. 10몇 년 전에 그런 거 배웠어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거 안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다루거나 좌표 평면을 다루게 된다. 도형의 방정식을 다루게 된다. 그럼 우리의 수체계는 최대 범위가 뭐다? 실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방정식을 다룰 땐 뭐가 되는 거야? 허수, 복소수까지가 전체의 수체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 봐봐. 해석이 이런 거였어. x의 제곱 마이너스 봐봐. 3x 마이너스 플러스 뭐 할까? 4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는 0입니다. 의 근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근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인수분해도 안 될 뿐더러 그치? 판별식도 넣어보면 음수가 나와요. 허근 나온다는 소리야. 이런 상황에서 얘 근 구해달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뭘 알고 있으니까? 근의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치? 실제 근 구하면 뭐가 됩니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이니? 7i 이렇게 되니?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9 마이너스 16이니까 맞잖아. 그치?
이렇게 됐거든. x값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얘를 봐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여기 있는 얘랑 선생님이 얘랑 얘의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얘 교점 얘랑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 했어? 여기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었지. 맞아? 근데 실제로 여기는 얘랑 여기는 x축의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래서 실제로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었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단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의 음수일 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라고 해석했었잖아. 맞아? 교점 자체가 없어버려요. 없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를 허원이라고 불러. 허원은 원이 아닌 거야. 오케이? 점 원도 마찬가지로 원이 아닌 거야. 얘는 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원이 될 조건이다. 원이 될 조건이다라는 거는 실원이 될 조건이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한쪽으로 전부 다 넘겨가지고 이쪽에 있는 얘가 한쪽으로 넘긴 게 아니지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를 이쪽으로 다 넘겨줬을 때 여기 있는 이 상수값이 양수여야만 걔가 실제 원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 원이 될 조건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실제 존재해요. 오케이? 그런 문제 풀 때는 이쪽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이쪽으로 다 넘긴 다음에 걔가 양수다라는 조건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있지. 요 조건 얘가 지금 일반형 방정식이에요. 일반형 방정식에서 이런 조건 이걸 만족해야 된다. 무조건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라는 조건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그냥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쪽을 다 넘겨가지고 생각했을 때 거기 있는 걔야. 그냥 거기 있는 걔야. 거기 있는 걔가 양수여야 됩니다라는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너희들 완전 제곱식 그냥 만들어서 하라고. 이런 건 안 외워도 되는 거야. 알았죠?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원이 될 조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어쨌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보충해 보자면 이제 우리가 뭘 했어요? 원의 방정식이 뭔지 배웠어요. 원의 방정식이 뭔지 배웠어.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원의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석 몇 가지 할 수 있다고 했어? 두 가지 할 수 있다고 했어. 첫 번째 원의 중심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했죠? 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면 중심 몇 콤마면 1콤마 반지름 얼마예요? 이거 됩니다.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얘랑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직접 좌표 평면에 여기 있는 얘를 그려줄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그리면 돼요. 봐봐. x축 있어요. y축 있어요. 얘는 1, 뭐랬어? 2랬어요. 오케이?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2였어. 여기는 요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려주세요라는 뜻이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 길이가 얼마니? 2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 생길 거야 라고 그리면 되는 거야. 다시 봐봐.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된다. 우리 직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을 가지고 판단했었어. 맞아? 식을 알고 있어. 그럼 식 가지고 기울기랑 지난 한 점 판단할 수 있었지? 그럼 그걸 토대로 우리 그림 그릴 수 있었잖아. 맞아요? 그 다음 반대로 그림을 가지고 한 점 찾을 수 있고 기울기 판단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직선을 방정식 세워줄 수 있지. 맞아요? 그게 삼박자가 자연스럽게 돼야 돼. 다시 한번 식 가지고 정보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정보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 그림을 가지고 정보를 판단할 수 있고요. 정보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얘가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겠지. 이거에 대한 해석을 못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게 돼. 오케이? 다시 얘를 가지고 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가지고 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원의 방정. 그것만 잘 되면 원의 방정식 첫 번째 단락은 끝입니다. 요것만 잘하면 돼요.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원 하나 배웠잖아. 원 하나 배웠으니까 원과 어떤 점에 대한 관계를 볼 거고 또 원과 어떤 선에 대한 관계를 볼 거고 그다음 원과 다른 원에 대한 관계를 볼 거야. 그렇게 세 개를 다 배우면 이제 원에 대해서 할 얘기는 다 끝나요. 근데 그 중에서 원과 선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왜 할 얘기가 많냐면 우리가 봐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원과 선의 위치 관계가 돼. 위치 관계는 항상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만나는 점의 개수. 그렇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게 위치 관계라고 했어요. 그럼 원과 어떤 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안 만나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두 점에서 만나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요. 이런 것도 있겠지. 요거 세 가지 말고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선과 원의 위치 관계예요. 그럼 그 걔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그 중에서 이게 특별하니, 이게 특별하니, 이게 특별하니. 얘가 특별하죠?
맞아? 접한 얘 만나 이게 접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 선을 뭐라고 해요? 접선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래서 접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원의 방정식 이야기는 완전히 다 끝이 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은 뭐 했다고? 원 하나 배웠다고. 원 하나 배웠다고. 또 원 하나를 봐봐. 너희가 딱 보자마자 아 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원을 구할 수 있어. 오케이? 원의 방정식을 판단해서 원을 그릴 수 있어. 혹은 원의 그림을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내가 세울 수 있어. 오케이? 그런 상황까지 되면 원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원에 대한 이야기만 좀 마무리하러 갑시다.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눈으로 가보자. 눈으로부터나. 자,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1자 4인 원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불러보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4의 제곱 16이 됩니다. 이게 1번 답일 거야. 되게 쉽죠? 됐어? 이제 수학이 됐고 그럼 연이 두 번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5. 됐죠? 다들 동의하죠? 오케이, 다음. 자, 원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수학 한번 해보자. 첫 번째 1번. 중심의 좌표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3. 좋아요.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됩니다. 됐죠? 윤지 2번. 0,1. 반지름은 5가 됩니다. 되게 쉽지? 이게 뭐냐? 됐습니다. 그래서 원의 일반형 방정식까지 다시 한번 이제 이쪽으로 와볼게요. 어이구 채연이부터 갑자기 좀 어려워졌네. 어렵지 않아? 자 여기 얘가 원의 방정식이란 사실 알겠니? 일단 원의 일반형 방정식이에요. 맞아? 상수항이랑 y가 없지. y 1차식이랑 1차항이랑 상수항이 없지. 그래도 얘는 원의 방정식이야. 됐어요? A, B, C는 뭐가 돼도 상관없다 그러잖아. 일반형 방정식이 뭐였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 그지? a랑 b랑 c는 뭐가 돼도 상관없거든.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지금 4인 경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얘는 지금 무슨 방정식? 원의 방정식. 됐어?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 내가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형 방정식을 반드시 뭘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었잖아. 맞아? 한번 가보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만 갖다 놓으면 x의 제곱 더하기 4x예요. 그 다음에 y제곱 여기다 써놓을게요.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0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한번 봐봐. 얘는 완전 제곱식 완성돼 있네. 그치? 다른 거 없으니까 얘는 끝이야. 얘만 봐봐. 뭐가 필요해? 더하기 4가 필요하죠? 더하기 4 썼어. 여기 더하기 마찬가지 4 썼어.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고요? x 더하기 2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표준형으로 바뀌었잖아. 뭐 할 수 있겠어? 해석할 수 있게. 치현아,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2,0 잘했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됩니다. 할 수 있겠지? 됐어? 자, 2번 보자. 자, 요거 지금부터 너희들 이미 얘 반지름의 길이 원의 중심 요거 두 개를 지금 한번 구해봅니다. 자 보자. 일단은 지금 보니까 x제곱, y제곱이어야 되는데 2가 다 붙어있잖아, 그지? 2로 먼저 약분하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더하기 2분의 3은 0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얘랑 2x 그 다음에 얘랑 y제곱 더하기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쪽으로 넘기죠. 됐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1 할 거고 더하기 4 할 거잖아. 그럼 더하기 5 하면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얘는 뭐 y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는 2분의 7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에다가 루트의 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는 걔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지? 얘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고요? 1 콤마 마이너스 2가 돼요. 반지름은 뭐가 됩니다? 루트 2분의 7이 됩니다. 유리화 해주면 2분의 루트 14 이렇게 나와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풀면 돼요. 다음 문제 읽어보자.
자, 다음 방정식에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한다. 원이 되도록 한다는 건 결국 뭐라고요? 실원이 되도록 한다. 이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지? 뭐 다른 공식처럼 외워서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해주세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풀어주세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x의 제곱 더하기 2ax 이렇게 있어요. 더하기 요거랑 요거 쓰자. 이제 요거랑 요거 쓰자. y 제곱 더하기 4ay는 요거 다 통째로 넘기기 전에 여기 더하기 a 제곱이 필요하겠다, 그지? 맞아요? 더하기 뭐가 필요하겠어? 4a 제곱이 필요하겠다, 그지? 그럼 5a 제곱은 갖다 쓴 거잖아. 그럼 뭐 남았어? a 제곱 하나 남겼다, 그지? a 제곱 남은 것만 이쪽으로 넘길게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4a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그지? 됐습니다. 여기 요거는 어떻게 구해? 얘 반의 제곱이지. 됐어? 완전 제곱식 만들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얘가 이제 반지름의 역할을 하게 될 i니까 얘가 뭐였으면 양수였으면 좋겠어. 이게 원이 될 조건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 결과가 어떻게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그럼 a는 뭐가 됩니다? 1에서 3 사이가 되겠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또 2차 부등식 얘기로 갑자기 넘어가게 돼. 그러니까 막 계속 넘나들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식 가지고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걸 먼저 배우고 그다음 좌표평면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케이? 이제부터는 도형을 다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좋아요. 본격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8-1번 문제. 자,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건 뭐 이렇게 어디다가 써놔도 되고요. 그냥 기억해 놓으면 돼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첫 번째, 노랑 뭘 알면 되겠니? 노랑 뭘? 그렇지.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알면 되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뭘 가지고 해결합니다? 표준형 방정식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중심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봐봐. 중심을 다시 우리 직선의 방식 잠깐 떠올려봐. 직선의 방정식에서 몇 개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2개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고 한 점을 주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근데 결론은 뭐였어? 거기 있는 걔의 기울기를 알아내는 거랑 그 다음에 한 점을 알아내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걔네 두 개를 알아낸 다음에 바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지. 똑같아요. 내가 중심의 좌표를 알면 그 다음 또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할 일은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처음에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관심이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 돼요.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심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완전 줬어요. 줬잖아, 그지? 연희는 뭐 내 뉘앙스가 아닌 거니까 뭐 안 줬어요. 줬어요, 그지? 얘를 줬어. 그 다음에 얘를 지나는 원이래. 그럼 봐봐, 원을 한번 생각해봐. 어떤 중심의 좌표를 내가 줬어요. 얘가 C라는 점이었어. 그 다음에 어떤 점 A라고 한 얘를 지나는 원이래. 그 원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지? 그러면 중심의 좌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됐어. 이건 됐어. 이제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데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 이 길이잖아, 그래. 맞죠? 이 길이 구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여기 이 길이 어떻게 구해야 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도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잖아. 그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줍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차이 나고요? 3 차이 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차이 나요? 여전히 3 차이 나네요. 그게 더한 거야 루트니까 얘는 3 루트 2가 되겠다. 그지? 반지름은 얘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뭐가 돼요? 3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뭐가 됩니다? 18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괜찮죠?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두 점. 얘랑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대. 그럼 이번 상호는 어떤 상호인지 한번 해석해봐.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도 주지 않았어. 그냥 지름의 양끝점들을 줬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원을 하나 줬어요 우리한테. 그치? 근데 이게 지름이라면은 여기는 요 점이 A인 거고 여기는 요 점이 뭐인 거야? B인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랑 뭔데 사실? 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잖아. 그럼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나 없나 봐봐. 있지. 여기 요즘의 좌표가 뭐였어? 5,1이었잖아. 여기 요즘의 좌표가 뭐였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가 원의 중심이라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중점이 됩니다라는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얘랑 얘 두 개의 점 주어져 있을 때 걔의 중점 구하는 도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죠.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뭐야? 요거 두 개 더하면 4니까 얘는 2,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중심 해결됐다. 이제 또 뭐만 구하면 되겠어? 반지름 해결하면 됩니다. 반지름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겠다. 몇 차이 나요? 3 차이 나네. 몇 차이 나요? 2 차이 나요? 그럼 9 더하기 4겠지? 그죠? 루트 13이네, 그지? 루트 13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1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아니야? 맞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2. 죄송해요. 됐죠? 맞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 세 번째 상황을 잡아. 세 점을 지나는 얘들아,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무조건 유일하게 딱 하나 결정될까? 선생님의 말투의 뉘앙스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딱 하나 결정될까? 이게 봐봐. 중심의 좌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반지름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걸 만족하는 원은 유일하게 하나 결정될 거예요. 맞아요? 중심이 딱 잡혀있고 거기서 반지름 딱 잡혀있으니까 그 원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얘가 딱 하나밖에 없어야 얘가 방정식이 나와요. 왜냐면 그 원을 표현하는 방정식일 테니까. 맞아? 유일하게 하나 결정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세 개를 지나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유일하게 딱 하나 결정될까요? 딱 하나 결정되니까 만들려고 하는 거겠지만, 그지? 하나만 딱 결정돼요. 그 이유가 뭘까? 봐봐. 원이 다시 두 개의 점이 있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되게 많아요. 맞아? 되게 많아.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원은 몇 개? 되게 많아. 이렇게 생긴 원도 있었겠지만, 아예 이렇게 생긴 원도 있었을 거고, 아예 이렇게 생긴 원도 있었을 거고, 그지? 이렇게 생긴 원도 있었을 거고. 두 점을 지나는 원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면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원이래.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긴 원 하나밖에 없겠지. 오케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하나 결정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다시 유일하게 하나 결정됩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외심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될 테니까 얘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이 또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삼각형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외심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무조건 하나 결정되고 거기는 그 원의 중심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외심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봐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세 점을 딱 줬어. 세 점을 줬어. 거기서 내가 원의 다시 이 세 점을 준 삼각형에서 외심의 좌표를 구해달래. 그런 문제 사실 너희 풀어봤었거든. 첫 번째 단원에서. 기억나요? 하이메스 앞에 찾아보면 있어요. 외심을 구해주세요. 그런 문제 있었어. 오케이? 어쨌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럼 봐봐.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어. 세 개의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 개의 점을 통해서 내가 중심을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저 세 개의 점을 가지고. 그건 좀 힘들어 보여. 그지?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 외심 구하면 되니까. 맞죠? 그럼 연립해서 구하면 돼. 좀 힘들긴 하지만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봐봐.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일반형이라는 게 있잖아. 일반형 방정식을 이용하면 제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얘들아, 표준형의 방정식은 뭐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얘는 r 제곱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일반형 방정식은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게 된 거지. 맞아요? 내가 여기는 요점의 좌표랑 요점의 좌표를 못 구해요. 쉽게 구할 수가 없어. 주어져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어서 풀면 돼. 그지? 됐어? 근데 봐봐. 서로 다른 세 점을 줬다. 원 위에 있는 점을 줬다는 건 뭘 해달라는 얘기야? 대입해달라는 얘기야. 다시 원 위에 있는 점을 줬다는 건 뭐 해달라는 얘기라고? 대입해달라는 얘기라고. 근데 여기다가 대입해봐. 그러면 A에 대한 2차식 나올 거고 B에 대한 2차식 나올 거고 R에 대한 2차식 나오겠지. 일단 잠깐만 비교해보자. 여기서 미정계수 몇 개 있어요? A랑 B랑 R 3개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다 뭔가 점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A에 대한 2차식 나오고 B에 대한 2차식 나오고 R에 대한 2차식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다 넣으면 어떨까? 얘도 여전히 미정계수 몇 개 있어? A랑 B랑 C 3개 있잖아.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A에 대한 1차식 나오고 A, B, C에 대한 1차식 나오고 A, B, C에 대한 2차식 나오고 먼저 1차식 나오고 1차식 나오겠지. 서로 다른 세 점을 일단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A, B, C에 대한 1차식 3개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2차식 3개가 나오는 거고 1차식 3개가 나와. 그러면 연립할 때 얘가 편하겠어? 얘가 편하겠어? 당연히 얘가 편해.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점을 줬을 때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오케이? 다시 서로 다른 세 점을 줬을 때 상황은 뭐라고요? 일반형 방정식 그냥 이렇게 일단은 세워놔. 오케이?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봐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표준형 방정식을 세워놓고 문제를 풀지 않잖아. 그냥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만 구해서 바로 다이렉트를 구하잖아. 근데 일반형 방정식을 이용하려면 여기는 얘를 일단 세워놔야 돼. 이렇게 세워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 이 문제를 딱 봤어? 아 그럼 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는 식을 일단 하나 써놓으라는 소리야. 그러고 나서 저기는 저 세 점 있지? 4,1이라는 점을 한번 대입해보고요. 그 다음에 6,-3이라는 점 대입해보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그럼 여기 얘가 A랑 B랑 C에 대한 1차식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거 3개 연립하면 A랑 B, C 다 구할 수 있을 거고 걔네들이 완성됐다면 얘가 뭐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얘가 뭐 0이 나왔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일반형 방정식이 완성된다면 거기는 걔를 뭘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제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번 해보자. 직접 넣어봐. 뭐가 돼요? 일단 넣어보면 16 플러스 1 플러스 4a 플러스 b 더하기 c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됐지? 두 번째 넣어볼게요. 얘는 36 더하기 9 더하기 6a 마이너스 3b 더하기 c는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또 나와요.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9 더하기 0 마이너스 3a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럼 여기는 이 결과가 뭐예요? a랑 b랑 c에 대한 1차식 3개잖아. 그지? 이거 연립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교육 과정상에서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학교 때 우리 이거 연립해봤어요. 3개짜리.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야. 중학 과정에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연립할 수는 있는 거야, 사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A랑 B, C 3개 연립해가지고 여기서 A, B, C 값 직접 한번 구해보자. 그 연립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소거입니다, 소거. 그지? 봐봐. 얘랑 얘에서 내가 C를 소거했으면 얘랑 얘에서도 여전히 C를 소거해야 되지. 그죠? 근데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랑 C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내가 이 식이랑 이 식을 통해서 뭘 소거하면 편하겠어? B를 소거하면 A랑 C에 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굳이 내가 여기는 얘랑 얘에서 C를 소거했어. 그럼 또 여기는 얘랑 얘를 통해서 C를 또 소거해야 되잖아. 근데 얘랑 얘를 통해서 내가 뭘 소거하면 B를 소거하면 A랑 C만 남을 테니까 걔랑 얘랑 연립하면 A랑 C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런 흐름 잡고 가면 돼요. 그럼 여기다 몇 배 해줄까요? 3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3배 해주면 요거 3배 해주면 얼마야? 17에 곱하기 3이면 51. 51 플러스 뭐가 돼요? 12a 더하기 3b 더하기 3c는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여기는 얘가 그냥 그대로. 여기 얼마야? 45네요. 45 더하기 6a 마이너스 3b 더하기 c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요거 두 개 이대로 그냥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다. 그치? 더했다. 96 더하기 18a 더하기 40는 0입니다. 됐지? 그럼 여기는 얘랑 이제 여기는 얘랑 두 개 연립하면 A랑 C 다 구할 수 있겠네요. 보세요. A랑 C를 구했어. 그럼 여기다 A랑 C 집어넣어버리면 B도 구할 수 있겠네요.
이 흐름으로 A, B, C 다 구해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좀 도와줘.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 A 몇이래? 책에 A가 몇이래? 2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래. B는 6 6이래. C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래.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y 마이너스 15는 0입니다. 이렇게 일반형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해도 돼요. 어차피 일반형도 원의 방정식이니까. 됐어? 그리고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해도 상관없고. 오케이? 원의 만약 중심의 좌표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겠지. 근데 봐봐 얘들아. 잠깐만 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 이런 게 있었어. 여기는 얘가 완전 제곱식을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생각해봐. 표준형의 x좌표는 뭐겠어? 이겠지. 맞아? 그 표준형의 x좌표, 그냥 꼭지점의 x좌표는 이겠지. 여기 얘를 이렇게 함수로 바라본다면. 맞아요? 그 2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대칭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나온단 말이야. 맞아? 뭐 할 때 완전 제곱식 만들 때 그 x좌표를 찾고 싶은 거라면 여기서 마찬가지야. 만약에 여기서 얘들아 중심의 좌표만 궁금, 딴 건 다 필요 없어. 중심의 좌표만 궁금하대. 그러면은 얘랑 얘 가지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돼요. 그럼 1 되잖아. 맞아요? 얘랑 얘 가지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돼요. 마이너스 3 되잖아. 얘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요 말이 되니?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다시 여기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럼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1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때 여기 있는 요 좌표가 궁금한 거야.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얘 대칭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완전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칭축의 방정식.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15는 0이다. 내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중심의 좌표만 딸랑 궁금하잖아. 그럼 굳이 내가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도 없이 여기는 얘네들만 보고 아 얘는 1이구나. 여기는 얘네들만 보고 아 얘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그냥 구해버리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칭축의 방정식이 익숙해지면 이런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되게 편해져요. 상황. 이해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이 뭐예요? 결론을 지어보자. 자, 원의 방정식을 너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랑 서로 다른 세 점을 줬을 때 그때는 표준형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형 방정식을 내가 임의로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그 세 점을 차례로 대입한 다음에 A, B, C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푸는 형태로 웃기는 그 세 점을 다시 A, B, C를 구해줍니다. 오케이? 그 방법으로 뭘 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봅시다. 항상 모든 패턴이 다 똑같아요, 얘들아. 모르는 게 있으면 뭐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만약에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게 있어. 그럼 뭐 하라고 했지? 가정하라고 했었지? 맞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뭐 한다? 가정한다. 근데 가정할 때 변수를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설정해서 가정을 할 거잖아, 항상. 그지? 근데 그 미정계수의 그 개수를 제일 경제적으로 생각한 말이 안 나오니. 제일 경제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뭘 해주는 걸 가정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한번 가볼게요. 자, 중심이 얘 위에 있고요. 여기는 요 점을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내가 어차피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맞아요? 원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생각해봤더니 서로 다른 세 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로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중심의 좌표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치? 현재 상황이 뭐냐면 x축 이렇게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있었어요. 여기 어딘가에 한 점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오케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여기 얘가 중심이 되고요.
x축에 접하고요. 그 다음에 3,2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그럼 내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원의 중심이겠지. 원의 중심을 잡힐 현재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네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x좌표를 뭐라고? t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모르니까. 됐어?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t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될 테니까 얘는 t 플러스 1이 될 게 분명하잖아? 이거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됐어요? t, t 플러스 1이 됐어요. 이렇게 가정해서 세워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반지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반지름을 안 해요. 아, 그죠?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반지름을 알고 있는 거잖아. 반지름이 뭐가 되겠어? t 플러스 1이 됐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고다.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 한번 세워볼게. 이 상태로. 그럼 얘는 뭐야? x-t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t-1의 제곱은 뭐가 돼요? t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야. 현재 상황. 근데 이 원이 뭘 지난다고 했어? 우리가 3,2를 지난다고 했어요. 그지? 3,1을 지난다. 뭐 해줄까? 대입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집어넣어봐. 뭐가 돼요? 3-t의 제곱 더하기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1-t의 제곱은 t 더하기 1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얘가 t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버리는구나. 2차식. 2차식이 나와버리는구나. 됐습니다? t는 여기서 t제곱은 하나 없어져도 하나 남아있으니까 2차식이 나와. 그럼 여기서 내가 t가 몇 개 나오겠다는 생각할 수 있겠어? 2개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원의 방정식이 몇 개 생기겠다? 2개 생기겠다는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이 방정식 t값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t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들이 2개가 생길 거예요. 그럼 잡히니?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왜 2개일까 근데? 요렇게 지금 요렇게 여기가 3,2였어. 요런 거 하나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또 하나 뭐 있을까? 뭐 됐다 크게 이렇게 돼가지고 원의 중심이 요쯤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더 있겠지. 그지? 그렇게 2개가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봐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별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런 어차피 얘들아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일반형을 쓰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날 때는 일반형의 방정식을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건 좀 나중에 할 얘기고 어쨌든 지금 다시 봐봐.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웬만하면 다 우리는 뭘 가지고 접근합니다? 표준형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잘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미지수를 어떻게 세팅해 놓고 시작하면 될까요? 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봐봐. x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두 가지 경우가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였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봐봐. 여기 요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a,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뭐였으니까 b였으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b가 될 거야. 무슨 말이야? 반지름이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습니다? 됐니? 이렇게 세팅해놓고 문제 풀면 돼요. 그럼 미지수 몇 개 가지고 2개 가지고 세팅해서 문제 풀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괜찮죠? 그다음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여기는 요절좌표가 a, b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여기는 이 길이가 뭐겠어? 마이너스 b였을 거예요. 그죠?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x의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또 여전히 뭐가 돼? b의 제곱이 돼 버려. 이들이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마이너스 b잖아. 얘는 여전히 그냥 b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식이나 요 식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요렇게 세팅해놓고 문제 풀면 됩니다. 라는 뜻이야. 근데 이걸 외우지 마. 알았지? 외우지 마. x축에 접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 정도 그림 정도는 그려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를 내가 설정해놨을 때 반지름이 알아서 세팅이 된다는 사실 정도는 너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원의 방정식을 세팅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반대로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팅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럼 y축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원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요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x좌표. 맞아요? 마찬가지 여기 요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한다면 여기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여전히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의 제곱이군요. 이렇게 세팅해놓고 문제 풀면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지수 두 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런 상황에서 항상 지나는 점 몇 개를 줄 거예요. 얘는 두 개를 줘야겠지. 상황 자체가 식이 미지수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두 개 해결하라고 지나는 점 두 개 정도 줄 거란 말이야. 아니면 다른 조건을 줄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세팅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세 번째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x축도 접해야 되고 y축에도 접해야 돼. 그럼 그런 원은 몇 개 있겠죠? 그렇지, 요렇게 하나, 또 요렇게 하나, 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네 개 있겠지. 맞아요? 네 개의 원이 있을 거야. 첫 번째, 요런 원을 어떻게 세팅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x좌표랑 y좌표가 반드시 같겠죠.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치? x좌표랑 y좌표 같을 거야. 뭘로 같겠어? 반지름으로 같겠지. 그러니까 x단초에는 a, b라고 세팅해서 중심을 가지고 내가 반지름을 표현했다면 반대로 여기는 얘는 반지름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뭘 표현할 수 있겠어? 중심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치? 하나로 끝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세팅해서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얘의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될 게 분명하니? 마이너스 r, r이 될 게 분명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제곱입니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문제 풀면 돼요. 오케이? 왜? 근이에요? 아니에요? 유인이는? 아니 알 빠졌어요. 뭐로? 아니에요? 어? 아 이게 마이너스 r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여기는 얘는 몇 콤마 몇입니다. 그치?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 너희가. 그지? 여기는 얘는 x 플러스 r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는 중심점표 몇 콤마 몇이겠어? r 콤마 마이너스 r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문제 풀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얘나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하면 무조건 풀려요. 그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팅해놓고 문제 풀면 그냥 풀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는 얘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세팅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세팅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세팅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세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상황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 하나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얘가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 건지 몇 사분면에 중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경우를 네 가지로 내가 각각 나눠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 네 가지를 다 외울 거야? 굳이? 외울 필요 없죠?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내가 판단할 수 있다면 거기 있는 걔가 얘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얘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너희가 직접 세팅해 나가는 그런 작업만 해주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외우지 마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선생님이 그냥 정리하기 위해서 해준 것뿐이지 이거 외우라고 써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외우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못 풀게 돼요. 왜? 생각할 줄 모르니까. 오케이? 외우지 마. 왜 이렇게 되는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세팅을 한다. 아니라 세팅을 한다는 거 자체가 뭐야? 세팅을 한다. 미리 깔아놓고 시작한다는 거야. 미리 깔아놨을 때는 세팅한다는 건 미정계수를 통해서 내가 모르니까, 그지? 모르니까 미정계수를 가정해놓고 그 가정된 결과로 미리 식을 하나 써놓고 거기 있는 걔에다 뭘 지난다를 통해서 거기 있는 걔에 연립을 해서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을 너희가 정확하게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좋아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중심이 얘 위에 있고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단 중심은 몇 사분면에 있어요? 1사분면에 있어요. 이런 상황이야. 그럼 현재 상황을 한번 실제로 그림을 그려봐요. 항상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으면 그림을 무조건 그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 질문 받을 때 그림 안 그린 거 있으면 계속 이렇게 빠꾸 시킬 거야. 그림 그려와. 오케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당연히 모르지. 그림을 안 그려봤으니까.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돼? x절편 얼마니? 9죠? 맞아?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그 2분의 9죠. 그렇게 되겠네? 위에 직선은 이렇게 생겼겠지. 이게 자꾸 그려봐야지 편하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 위에 뭐가 있어요? 얘 위에 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뭐한대? 접한대.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r일 수밖에 없는 거야. 1사분면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됐어? 그럼 내가 여기서 원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아도 얘 중심의 좌표가 뭐구나? r이구나. 근데 그 r이 어디 위에 있구나? 얘 위에 있구나. 무슨 말이야? 저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r 더하기 2r이 뭐가 됩니다? 9가 됩니다. 3r이 뭐가 되네요? 9가 되네요. r은 뭐가 되네요? 3이 되네요. 요즘의 좌표는 뭐였군요? 3,3이었군요. 그냥 자동으로 풀린다. 어려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답은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3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가면 돼. 알았지?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가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쪽으로 가보자. 그전에 문제 하나 할까? 요거 지금 써야 되지? 제가 쓸 시간 줄게요. 요거 쓰고 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 18-4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는 지금 이거 쓴 거랑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문제예요. 봅시다. 18-4번 문제. 얘는 지금 우리한테 뭘 줬어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이거 하나 줬고, 그치? 반지름을 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 2점 줬어요. 그치? 점을 2개 줬다는 건 식을 2개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미지수 2개까지 설정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점을 2개 줬다는 거는 식을 2개까지, 다시 미지수 2개까지 설정해도 돼. 세팅해도 돼. 이런 뜻이야. 그럼 봐봐. 중심이 얘 위에 있겠어. 그러니까 t, 2t 플러스 3입니다 라고 해서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t 하나에 대한 문자로 설정했어요. 괜찮겠다, 그지? 그러면서 반지름 여전히 알아볼라? 몰라. 그러니까 얘를 반지름 r이라고 설정해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뭐가 돼요? x-t의 제곱 더하기 x 다시 y-2t-3 제곱은 r 제곱입니다라는 이런 식 하나 나오지. 됐어? 이런 식 하나 나오지. 요 식에다가 요거 하나 넣고 요거 하나 넣고 두 개 넣으면 t랑 r에 대한 2차 연립방정식 나옵니다. 그럼 2차 연립하는 거 우리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배웠잖아, 그지?
그걸 토대로 그냥 연립해서 t랑 뭘 구하면 돼요? r을 구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을 너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그 상황을 자꾸 판단해 가야 된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환이. T콤마 2t 플러스 3에서 1,2y 거리가 마이너스 2,3y 거리가 똑같다고 해서 보면 답이 나와요? 나와요. 잘 봐봐. 지금 수환이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봐봐. 무슨 얘기냐면 직선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요즘의 좌표를 내가 t, 2t 플러스 지금 3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한 거야. 그래서 수환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두 개의 점이 있었나 봐요. 요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뭐 1,2였어요. 얘가 뭐 마이너스 2,3이었다 쳐보자.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 여기는 이 점이나 이 점이 지금 원 위에 있는 점일 게 분명하잖아. 맞아요? 원 위에 있는 점일 게 분명하잖아. 라는 상황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게 분명하니까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두 개가 같다라는 식 하나만 쓰면 t 미지수 하나인데 식 하나니까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럼 봐봐. 그 구하는 과정을 잠깐만 봐봐. 얘에서 얘 거리는 뭐가 돼요? 1-t에다가 제곱 더하기 여기서 얘에서 얘 거리니까 뭐가 돼? 2-2t-3 이렇게 쓸게요. 제곱은 됐어? 여기 얘에서 얘 거리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 뺀 거니까 3-2t-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요거 이제 풀면 t값 하나 나오겠지. 맞아요? 봐봐.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무슨 식이 나와요? 1-t의 제곱 더하기 2-2t-3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식 나오지? 그리고 여기다 또 뭘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3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3-2t-3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식 나오지.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r제곱을 소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야?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당겨서 여기다 써주잖아? 그럼 그 식이랑 이 식이랑 완전히 똑같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t값 구하는 거야. t값 구한 다음에 그 t값 가지고 뭘 구하는 거야? r 구하는 거야. 여기서는 t를 구했다는 얘기는 중심의 좌표만 구했다는 뜻이 돼버리잖아? 맞아요? 중심의 좌표만 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또 구해줘야 되지? 그거 구하는 과정이 여기는 여기서 t값 구했을 때 여기는 얘에다 그 t값 집어넣었을 때 r 구하는 과정이랑 완전히 똑같을 겁니다. 맞아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거리를 가지고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거리를 가지고 계산한 거나 여기는 얘를 가지고 계산한 거랑 완전히 똑같은 식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어떻게 자꾸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좋아. 자,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자, 상상을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점과 원 사이의 관계를 지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봐봐. 어떤 점이 여기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딱 하나 있었나 봐. 원의 중심이 여기 있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점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생각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다시 여기는 이 점에서부터 여기 이 원에 있는 점, 이 사이의 거리, 여기는 이 점선의 거리. 만약에 그 점이 얘였다면 점선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지? 점이 여기 있다면 점선의 길이는 얘가 되겠지? 얘네들의 길이들을 가지고 생각해봤을 때 그 길이가 최소가 될 때 혹은 최대가 될 때는 어떤 상황일 수밖에 없을까? 접선? 여기 접해? 이렇게? 얘가 최소일까? 이게 최소 아니야? 원위의 점이 얘였으면 최소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 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점일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는 요 점까지 선을 이어서 연장선까지 그어서 생각해봤을 때 만나는 그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내가 구하는 거리의 뭐가 될 거야? 최소가 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다시 봐봐. 여기는 요 점의 좌표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지? 얘는 지금 점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점들이 되게 많아요. 요 점의 좌표 하나만 내가 딱 구해서 생각하려면 너무 힘들어. 맞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생각해봐. 내가 지금 원하는 상황은 뭐라고요?
이 점에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문제가 그거였다 쳐봐.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요 점을 구할 거야. 요 점을 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지만 요 점 구하는 것조차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잖아.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반지름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이 거리를 D라고 하고 이걸 R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D 마이너스 R. 여기 있는 얘가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그 거리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 최대값 D 플러스 R이 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D였는데 여기서 R만큼 더 간 여기는 여기까지 이 길이가 최대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똑같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직선이 있었어요. 이 문제야 지금. 이 문제. 직선이 있었어. 직선. 그다음 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거에서 하나 고르고 요거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는 요 거리를 내가 측정하고 싶었나 봐. 그 거리 중에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제였다면 오케이? 그럼 상황이 어떻게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최소일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점에 잡힌 데서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면 돼?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버려요. 왜? 나는 원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구할 수 있잖아. 맞아?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뭘 빼버리면 되겠어? 반지름 빼버리면 되겠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 길이가 딱 나오겠지. 봐봐. 얘들아. 이게 원이면은 너희들은 원의 방정식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에서 여기는 이거는 하나의 점이야. 원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점이거든. 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고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서 이 길이를 이용해서 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오케이? 다시. 그래서 지금 궁금한 상황이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었대.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이렇게 있었대. 그 다음에 얘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했을 때 PQ의 길이에 뭐가 궁금합니다? 최소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 꼭 반드시 그려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린 걸 가지고 너희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 해석을 남한테 맡기려고 하지 마. 너희 스스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최소가 되고 싶어. 그럼 딱 봐도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P였을 거고 여기는 얘가 Q였을 게 분명하단 말이야.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가 궁금한 상황일 때 얘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도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도구들은 뭐밖에 없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밖에 없고. 그치? 이 점에서 점 사이 거리도 있잖아. 근데 이 점을 내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 첫 번째 해주고 그 다음에 뭐만 알면 반지름만 알면 끝나겠구나. 근데 원의 방정식을 하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반지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원의 중심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을 일단 뭘로 바꿔야겠어? 표준형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야 원의 뭐가 나와? 중심의 좌표도 나오고 반지름도 나오잖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25 5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는 뭐였어? 0,4였어. 반지름이는 뭐였어? 5였어. 이렇게까지 바로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했던 건 실제로 여기는 요 길이였을 테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먼저 구할래요 라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잖아. 이 점은 0,4였고 이 직선은 얘였단 말이야. 그치? 거리 구해봐. 뭐가 돼?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루트니까 25 루트 25니까 5가 되겠지? 얘는 5분의 1. 그 다음 요 점을 어디다가 넣어요? 그냥 여기다 넣어요. 0,4를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니? 16인데 40이네? 그치? 절대값 마이너스 40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 길이는 당연히 8이었겠죠? 맞아? 근데 여기 이 길이가 8이었어.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 길이는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자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가 만약에 이거였다면 여기는 얘가 만약에 뭐 5,7이었다 쳐보자. 똑같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한다면 그때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면
난 똑같아.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겠어? 0,4였을 거야. 반지름의 길이는 뭐였을 거야? 뭐였을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 상황에서 내가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까 나는 먼저 뭘 구해? 여기는 얘를 구하는 거야. 얘랑 얘 사이 거리. 요거 5 차이 나네요. 그지? 5 차이 나 25. 요거 3 차이 나네요. 더하기 9. 루트. 그러니까 요 길이는 루트 41이었을 거야. 그지? 근데 거기서 내가 5를 뺀 거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됩니다? 루트 41 빼기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최대값 또 틀렸나? 제가 틀렸을까? 34. 됐어요? 34. 됐죠?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그럼 최대값은 루트 34 더하기 5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석하는 거야. 그렇지? 너희가 스스로 해석하는 거야. 됐죠? 너희가 해석 못할 만한 문제가 뭐냐면 나머지 너희 스스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얘 해석하기 되게 힘들어. 한번 봐봐. 왜 해석하기 힘들지? 우리한테 뭘 줬나 보자. 항상 글로 돼 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연이야? 가지고. 그려요. 알았지? 일단 그려요. 그려놓고 해석하는 거야. 다시 봐봐. 자, 여기는 얘는 지금 중심의 좌표가 0,0이고요. 반지름의 1인 원이래요. 요렇게 지금 원 하나가 있어요. 그치? 원. 그치? 그 다음에 2,5라는 점, 2,5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4,1이라는 점이 또 하나 있었대요. 여기는 얘가 A고 여기는 얘가 지금 B였어. 라고 생각했을 때 봐봐. 자, 여기서부터 원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보이는 그 점을 P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이건 길이잖아, 길이. 근데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되게 이상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치? 이건 내가 저렇게 그림으로 그냥 길이들 가지고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건 최대가 되는 건 충분히 저기는 제 그림 그려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길이의 제곱의 합이니까 얘가 어디에 있을 때 최소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예요. 맞아? 내가 궁금한 건 뭐라고? 이 길이의 제곱에다가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가 궁금하다.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여기서 뭐가 떠올랐냐면 아이고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이랑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이랑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의 합은 중선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2배였어요. 맞니? 기억나요? 다시 이렇게 순서가 잘못돼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여기가 A였어. 여기 중선이래. 여기가 B였어. 여기가 C고 여기가 D였어.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맞아?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잖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야. 무슨 말이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중선 아무런 지금 삼각형이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긴 하지만 내가 내 맘대로 아마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그럼 얘랑 얘 중점 딱 찍어서 이렇게 그려요. 라고 한다면 지금 봐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뭐겠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2배였을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D라고 잠깐 해볼게. 오케이? 실제로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구할 수 있어요. 왜? 요점의 좌표가 뭐였어? 2,5였거든? 요점의 좌표가 뭐였어? 4,1이었어. 그러면 얘랑 얘 중점이었으니까 얘는 3,3이 되겠죠? 맞아? 그럼 실제로 여기는 이 길이는 1 차이 나고 2 차이 나잖아? 맞아? 1 차이 나고 2 차이 나잖아? 루트 5가 되겠네요? 여기는 이 길이는 루트 5였어요? 맞아? 그럼 봐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뭐랑 똑같겠어? 2배의 D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5가 요거랑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요? 그럼 이제 봐봐.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바꿨어 라고 한다면 D가 최소일 때 전체적으로 최소겠다. 그죠? D가 최소일 때 전체적으로 최소겠다. 판단되잖아. 그럼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으로 두 개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 가지고 보는 거야? 이 점에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면 다시 이 점에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길이를 구해놓고 여기다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겠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을 모르면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3 도형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심지어 중2 도형이에요. 아니 중3 도형 맞네. 중3 도형. 됐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 유형 어떻게 될까? 도형의 유전자표 뭐였어? 0,0이었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얼마야? 3루트 2잖아. 맞아? 계산이 왜 이래? 3,3 맞죠? 3,3 계산이 왜 이러지? 여기 여기 얼마야? 1이죠? 맞아? 그럼 D의 최소값은 얼마겠어? 3루트 2 빼기 뭐겠어? 1이었을 거야.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뭐였겠어? 9배에 얘 제곱 왜 이래? 제곱하면 뭐가 돼요? 19 마이너스 6루트 2죠?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요거 계산하니까 24다 그지? 24의 2배니까 48이야. 마이너스 12 루트 2가 이렇게 나뉘다. 오케이? 봐봐 되게 어렵지?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 처음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 이런 건 너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그 중에서도 얘를 푸는데도 지금 여기는 이거에 대한 조건이 지금 들어갔어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그 최소에 대한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중선정리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중선정리를 주지도 않았어. 보여주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풀래. 이 상황을 가지고 풀래. 그래서 문제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 오케이? 해석할 수 있겠니? 원이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면 해석을 못해서 그래. 원방이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아. 근데 해석을 못해서 그래. 근데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되게 쉬운 파트예요.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거,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 지금 현재 이것까지 바라진 않아요. 이것까지 못해도 돼. 그것까지 괜찮아. 이 정도의 해석은 너희 스스로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만 향상이 되면은 나중에 너희가 알아서 이런 거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방법을 외워서 여기는 얘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 다 해석으로 하는 거야. 모든 걸 다. 스스로 해석해서. 너희 생각으로. 오케이? 근데 그러려면 알아둬야 되는 게 이런 개념이죠. 중간점. 오케이? 수학이 어려운 단적인 예입니다.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 할 수가 없어. 그지?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앞에 걸 알아도 뒤에 거 생각하기 되게 힘들어. 떠오르지가 않아. 선생님은 봐봐. 이걸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 나는 되게 많이 해봤거든. 한 정석까지 수업을 되게 오래 해봤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문제는 기억이다. 그냥 기억이다. 기억이 요즘에서 풀긴 하는 것 같아. 근데 처음부터 생각하려면 선생님도 지금 고민은 시작하겠지.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또 고민을 하겠지. 맞아? 근데 여기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을 줬네? 라는 그 힌트를 가지고 찾아내긴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오케이? 그런 식으로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해 나가는, 접목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접선 얘기를 쭉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두 원의 위치 관계까지 얘기를 하면은 모든 얘기가 다 끝나요. 오케이? 원방까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일단은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내신 대비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 오케이? 그러면서 처음부터 수학하는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까지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평면 좌표 쪽 있잖아.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면 너희가 그래프 해석하는 게 한결 쉬워질 거예요. 오케이? 똑같은 책으로 다시 해요? 아니. 다음 교재는 센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센 한번 끝내고 그다음에 또 일품 한번 끝내고 또 끝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 거야. 왜냐면 종합적인 사고를 이제부터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하나씩 돌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맨날 시험 보는 거 있잖아. 그거 1등급 될 때까지. 이거 한거 하이머스 1등은 말고 아니 그거예요. 우리 시험 보는 거 있잖아.
테스트북. 지금 우리 아. 6등급으로 시험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게 등급을 하나씩 올려가면서 1등급까지 올려갈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재밌겠죠. 끔찍하겠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중간고사 범위까지 완벽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고등수학은 너희가 되게 할만할 거야. 진짜 할만할 거야. 그렇지? 처음만 고생하면 돼요. 처음만. 오케이? 좋아요.